안녕하세요. 고3 학생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번 주 기말고사 대비를 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말고사 예상 문제를 문제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남모양 적혈구가 생기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우리가 남모양 적혈구는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원래 정상 적혈구는 이렇게 원반 모양인데 이렇게 기역자 모양이 돼서 남모양 적혈구가 되는데, 우리가 DNA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 RNA가 그걸 정보를 전달하는데, 보시면 헤모글로빈 정상 유전자 중에서 원래 일부 유전자 글루탐산을 결정하는 게 CTT인데 딱 하나, 염기 하나가 T 대신 A가 되다 보니까 RNA로 전사된 게 GAA고 그 다음에 GUA가 됐어요. 그러니까 A 딱 단 하나 염기가 바뀜으로 인해서 아미노아미노산이 글루탐산이 되고 비정상 헤모글로빈 발린 딱 한 개의 아미노산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럼으로 인해서 정상 헤모글로빈을 못 만드니까 원반 모양이 아니라 기역자 모양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거 볼게요. CTT는 뭐냐? 요거죠, 요거. 요 CTT는 글루탐산을 지정하는 코돈이고, 자, 우리 여기서 DNA를 이야기할 때 뭘 얘기했냐? 보세요. 자, DNA는 3염기 조합입니다. 3염기 조합. 자, DNA의 염기는 3염기 조합이에요. 그리고 RNA일 때는 뭐였어요? 코돈입니다. 근데 CTT는 지금 DNA에 있으니까 3염기 조합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 한 개만 바뀌어도 단백질 형성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보세요. 겨우 수십 가지의 아미노산 가지고 하면 헤모글로빈을 만들 수 있는데 단 한 개의 아미노산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물질을 만든다. 맞지요? 그 다음에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에서 염기 한 개가 바뀌어 남모양 적혈구가 형성된다. 맞죠? 니은과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헤모글로빈의 유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성과 염기성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산성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시험 끝나고 배울 건데, 산성은 신맛이 납니다. 그 다음에 끝에 뭐뭐 산이고, 염기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쓴맛이 나는데, 과학에서는 맛을 보지 않아요. 자, 그래서 레몬즙도 신맛이 나고 탄산음료도 신맛이 납니다. 탄산음료의 신맛이 어디서 나냐? 단맛 때문에 신맛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눗물, 유리세정제, 샴푸, 그다음에 일반 세제, 발라세제 모두 다 염기성을 뭐라고 하냐면 알칼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성에는 염기성인 아니옵니다. 우리 교과서에 우리 문제에다 써볼까요? 얘 옆에는 산성이라고 쓰고 아니오 옆에는 염기성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자, 산성의 예인 경우를 찾아볼게요. 단백질을 녹이는가? 단백질을 녹이는 건 염기성의 가장 독특한 특징인데, 우리가 락스를 만져보면 미끌미끌합니다. 이 미끌미끌은 우리 피부 조직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염기성 성질은 피부를 녹이는 성질이고요. 산성은 염산, 질산, 황산은 이걸 태우는, 아주 강력하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태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는 형태고요. 결국에는 산성을 먹든 염기성을 먹든 둘 다 요 기도와 식도를 녹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장에서는 독극물인 산성과 염기성은 팔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락스는 10%밖에 안 되고요. 약국에서 파는 묽은 염산도 10%밖에 안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도 많이 굉장히 독하니까 함부로 만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을 녹이는 강은 옆에다 쓸까요? 염기성이라고. 염기성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전원을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는 것.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얘도 물속에 이온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전기가 통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둘 다 예야 되는데 아니오가 있으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달걀 껍데기와 반응하는가. 달걀 껍데기와 반응하는 건 달걀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달걀 껍데기는 뭐냐면, 자, 여기 좀 볼게요. 자, 달걀 껍데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탄산칼슘이에요. 자, 탄산칼슘에 염산을 반응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산화탄소는 위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염화칼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산칼슘이 완전히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봤어요. 어떻게 해봤냐? 식초에 달걀을 하루 동안 넣어두면 달걀 껍데기가 녹습니다. 그걸 초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녹은 그 초란을 먹으면 칼슘 섭취 굉장히 좋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달걀 껍데기와 반응한 거에 이거는 산성일 때만. 여기 보시면 염산이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산성에서만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산성, 달걀 껍데기에 반응하는 건 얘는 예고, 얘는 아니오예요. 그래서 디귿만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표에서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전 3번. 자, 보세요. 1번 하나의 염색체에 하나의 유전자가 존재한다. 사람의 염색체는 이에는 46, 즉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에 하나의 유전자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46개의 유전자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의 염색체에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그럼 자,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자, 우리 옆에 1번에 있는 그림을 보셔다시피 CTT, 즉 헤모글로빈을 만들 수 있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 세포가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단백질을 만들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단백질 정보가 들어있어야 돼요. 단백질은 뭘로 만든다? 아미노산으로 정린다. 필수 아미노산 20가지로 만들기 때문에 그 20가지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맞는 말이고요. DNA 염기서열의 일부분이다. DNA 염기, 두 가닥 이렇게 까이는 염기서열 일부를 유전자라는 거 맞고요. 생물의 형질은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에 나타난다. 맞죠? 유전자 정보를 어떻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즉 엄마에게 쌍꺼풀 유전자를 받았냐 안 받냐에 따라서 쌍꺼풀 유전자의 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해할 수 있고요. 5번 유전자 생기면 물질 대사. 당연히 유전자 생기면 정상적인 단백질을 못 만드니까 우리 몸에 있는 화학 반응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문제 3번은 정답이 1번이고요. 4번을 좀 보겠습니다. 4번은 그림은 물질 대사를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각각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중 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아미노산을 합쳐서 있는 것. 가는 동화작용이고요.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화작용이에요. 가는 동화작용이고요. 나는 이화작용입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있죠? 보세요. 아미노산을 합치면 뭐가 되냐? 단백질입니다. A는 단백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끝났죠? 옳지 않은 A는 단백질이다. 딩동댕. 가는 동화작용 맞죠? 나의 결과 생성되는 물질은 반응물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갖는다. 나가 뭐냐면 포도당입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어떻게 되냐? 볼게요. 자, 보세요. 자,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반응물이고요. 여기 생성물입니다. 자, 포도당이라고 하는 걸 분해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저분자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포도당에 있던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반응물의 에너지가 많고 생성물은 에너지가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 생성 물질은 반응물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갖는다. 아니죠? 생성물의 에너지가 적죠. 이건 우리가 광합성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 잘 봐요.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저분자 물질을 포도당이라는 고분자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의 정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되려면 이게 돼야 되는데 나는 지금 현재 이거니까 문제가 틀렸죠. 3번이 틀렸고 가의 예로 식물의 광합성. 자, 동화작용이니까 반응물에서 생성물 맞죠. 5번 가, 마 모두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을 거친다. 왜냐면 한 번에 여러 개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몸이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정답입니다. 그래서 4번에는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5번입니다. 광합성 생물이 출현하여 나타난 변화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도를 했습니다. 저 좀 봐주십시오. 그럼 보면,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창조를 배우셨으니까 뭐 그걸 그대로 믿으시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최초의 지구에는 생명체가 없었고 최초의 원시 생명체가 어디서 출현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출현합니다. 왜 그런 바다에서 출현을 하느냐? 우리 지구의 처음 대기에는 질소와 이산화탄소, 수소 같은 기체로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느냐? 물속에서 원시 생명체인 세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원시적인 생명체인데요. 그 중에 일부가 광합성하는 놈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세균들이 지금도 이제 그게 남세균인데 그 생명체들이 광합성을 합니다. 그럼 물에 산소가 많이 녹지는 못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산소가 공기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원시 대기에 산소의 성분이 많아집니다. 산소의 성분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 오존층을 만들어요. 오존층은 어떤 층이냐? 지구가 이렇게 지구라면 이렇게 성층권에 O3라고 하는 오존층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문제냐? 얘는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자외선을 차단한다는 건 해로운 빛을 차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자외선을 그대로 노출되면 피부 암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이 있고 없고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광합성 생물 출현하면서 나타난 거 보십시오. 원시 대기 조성이 변화했다. 왜? 산소가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니은 바닷속에 산화철, 물속에 철이 있었는데 산소가 많아지니까 산화철이 돼서 붉은 바다가 됐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대기 중에 오존층이 생성됐다. 오존층이 생성돼서 지금 지구가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5번은 전부 다 맞았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을 보시면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제가 이거를 화학식을 한번 써볼게요. 지금 보시면 염산에다가 금속 아연판입니다. 이건 산성의 성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산화와 환원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 같이 좀 보십시오. 자, 보시면 아연과 염산에 아연을 섞으면 이렇게 변해돼요. 제가 화학 반응성의 금속의 화학 반응성에서 순서도를 정했어요. 아연보다 수소보다 아연이 훨씬 더 화학 반응을 잘하니까 아연이 녹아 들어가면서 너는 나와 이렇게 된 거랬어요.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물에 녹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즉 아연이 물에 녹아서 아연 이온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소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면서 기체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체가 이렇게 날아갔죠? 그러면 요거 중에서 옳지 않은 거랍니다. 염화이온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Cl- 하나, 둘, 3개고 여기도 3개고 실제 얘네들은 화학 반응에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게 맞고요. 아연판 무게는 점점 중요해요. 아연판이 자 구멍이 뚫렸어요. 뭐냐? 아연이 염산에 녹기 때문에 무게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감소해야죠. 왜? 아연이 딱 염산에 딱 들어가면서
전자를 수소 너 주고 야 너 나가 해. 그래서 수소기체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수소이온은 수소기체로 환원된다. 전자를 받았으니 환원돼서 올라가는 거 맞지요? 수용액 속의 수소이온 개수는 점점 감소. 수소이온이 수소로 날아가니까 함수하는 거 맞고, 아연은 전자를 잃고 아연 이온으로 산화된다. 산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죠. 그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7번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생물의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 그림은 너무나도 잘 유명한 그림이죠. 눈동자 유전자의 유전 정보가 뭐냐?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멜라닌 색소를 많이 합성하니까 갈색이 되는 거고, 유전자 정보의 효소를 만드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파란색 눈동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결정하는 건 누구냐? 갈색 눈동자와 파란색 유전자를 누구한테 받았냐면 부모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 뭘 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기억, DNA 특정 부분의 눈동자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 맞죠? 갈색 눈동자 유전자에 따라서 이게 되는 게 맞고요. 멜라닌 단백질이 합성되는 양에 따라 눈동자의 색깔이 달라진다. 당연히 맞죠. 왜냐? 합성효소가 많으면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고, 합성효소가 적으면 조금 만들기 때문에 색깔의 차이가 나타나는 게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형질은 유전자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고, 맞죠? 유전자가 만들어지고, 유전자의 정보에 의해서 합성효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8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은 5번이에요. 자, 8번. 효소입니다. 효소라는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효소라고 하는 건 생명체 내에서 물질 대사, 화학 반응을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예요. 그래서 효소를 제가 뭐에 비유했냐면, 지난번 시험에서도 내가 했는데 이렇게 산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이렇게 가야 돼.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효소는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터널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일로 쌩 가겠죠. 그러면 에너지 소비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효소 역할이 이 터널 역할입니다. 자, 터널을 뚫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차는 못 오냐? 있죠. 터널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효소는 재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한 번 반응에 사용된 효소는 재사용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 효소는 반응물과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맞는 말이고요. 디귿,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맞는 말이죠.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네요. 5번입니다. 자, 그럼 9번 갈게요. 철에 대한 설명. 철에 대한 설명은 제가 수업 시간에 역사 선생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대해서 쫙 설명하면서 철기 시대를 이야기해 줬어요. 철기 시대의 가장 핵심은 유럽은 로마가 제일 먼저 철기 시대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삼국 시대부터 본격적인 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를 역사를 제일 잘 표현한 드라마가 주몽인데, 그런 드라마적 요소가 좀 많아서 그렇지, 주몽은 굉장히 좋은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기억. 철은 자연계의 순수한 철로 형태를 존재하여 인류가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순수한 철로가 있었으면 우리가 제철소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제철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철에서 산소를 분리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효과인데, 그 기술이 굉장히 고도로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은 쉽게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청동부가 구리보다 나중에 발견한 거고요. 철은 형태를 변형했습니다. 대장간을 보시면 알 거고요. 강도가 커서 무기 등에 사용되고, 당연하죠. 철은 우주선일 뿐이. 아무리 철이 무겁다 할지라도 기본 베이스는 철이어야 됩니다. 왜냐? 우린 철이란 놈은 산업의 쌀이라는 표현을 쓰듯이, 아무리 반도체가 훌륭한들 기계가 철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반도체는 아무 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속에서 가장 중요한 금속이라고 하면 철이 되겠죠.
뭐 물론 부식이 좀 빨리 된 스타일이지 지금도 이 건물도 철근이 없으면 무너질 거예요. 기본적으로 철근으로 구조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공법으로 해서 대부분의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붉은색 구리판을 알콜 램프 거풀꽃 속에 넣었더니 검게 변하였다. 보시면 거풀꽃에 넣어서 구리를 했더니 검게 변했다는 건 산화구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자, CU가 편의점이기도 하지만 산소도 됩니다. 그래서 CU가 구리고요. 정정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산화구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구리가 산소를 얻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자, 구리가 산소를 얻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산화에 산화. 이것도 이렇게 안 나와요. 자, 산화입니다. 산화. 구리가 산소를 얻으면 산화예요. 그러면 이 시험 문제는 끝났어요. 자, 산화. 그 다음에 뭐예요? 1번, 기억.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다. 맞죠? 니은, 구리가 산화된다. 맞죠? 구리가 산화되는 거 맞고요. 검게 변한 부분은 산화구리이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다 맞았습니다. 10번에는 5번이 되겠고요. 자, 한 장을 확 넘겨서 세 번째 장으로 가겠습니다. 11번이 되겠는데요. 자, 다음은 두 가지 산화환원 반응이다. 이 반응에서 문제가 1번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11번은 1번이 아니라 11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여기 일단 먼저 답이 4번으로 되어 있는데 1번으로 고쳐주십시오. 제가 정답을 4번을 1번인데 정정해 할게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보시면 제가 Cu는 산화구리고 H2는 수소예요. 산화구리와 수소기체랑 반응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산화환원을 좀 알아야 되는데 구리는 산소가 떨어졌고 수소는 산소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냐 라고 하는 걸 볼게요. 자, 산소를 잃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부른다? 환원이에요. 환원. 자, 환원이에요. 그리고 산소를 얻었으니까 뭐예요? 산화입니다. 산화. 그리고 보세요. FE가 뭐죠? FE는 뭐죠? 철입니다. 철. 자, 보시면 철은 보세요. 여기서 요로 갔어요. 그러면 둘 다 산소가 전자를 잃으면 뭐라고 그랬죠? 산화예요. 산화. 산소가 전자를 잃으면 산화. 그 다음에 은 이온에서 은이 됐죠? 전자를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환원입니다. 환원. 자, 그러면 산화되는 건 수소와 은 이온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수소와 철이 산화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산화되는 물질은. 여기서 보너스 문제를 하면 환원되는 물질은 뭐냐? 산화구리와 은이온은 환원되겠죠. 산화구리와 은이온. 2번은 환원되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화가 뭐고 환원이 뭔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번. 자, 보세요. 그림은 전서와 번역. 전서는 뭐고 번역이 뭔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겠죠? 전사는 뭐고 환원은 뭐고 번역은 뭐고 조금 시험에 낸다고 그랬지만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DNA에서 RNA로 가는 걸 뭐라고 하냐? 전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세 개를 한번 제가 직접 그려볼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ATG죠. ATG, 그 다음에 TTA.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A니까 DNA고 이게 가고 나옵니다. 이게 DNA 두 가닥인데 상부적 결합에 의해서 A가 오면 T가 결합하고 T가 오면 A, G가 오면 C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C니까 G, A니까 T, A니까 T예요. GTT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써있지만 AA,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과정에서 RNA도 있습니다. 자, RNA를 보니까 세 개가 여지없이 가려져 있고요. 자, 요 세 개를 붙여보면 AUG는 그러면 A 가냐 나는데 보니까 A가 울면 T여야 돼요. 그래서 나가 번역된 거고요. 나가 전사된 거고 A니까 U, C니까 G, C면 G, A면 U, A면 U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보고 같이 한번 문제를 볼게요. 가의 땡땡땡은 GUU이다. GTT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땡. 니은 RNA의 땡땡땡은 CAA가 아니라 GUU야죠. 그랬으니까 당연히 땡땡. 그러면 RNA는 DNA 나가닥에 전사된 것이다. 왜냐하면 상부적 결합에 의해서 T가 A, A가 U, C가 G, C.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디귿만 정답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정답이고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13번 효소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시험관 A에서 C의 3% 과산화수를 같은 양식을 넣고 다음과 같이 실험하였더니 시험관 B에서만 기포가 발생하였고 기포의 향분실을 갖다 댔더니 불씨가 밝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보시면 A에는 과산화수소만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고 분해가 잘 안 되고 B에는 생간, C에는 삶은 간입니다. 그건 뭐냐? 간에는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과산화수소를 분해를 하는데 이렇게 분해합니다. 자, 볼게요. 자,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카탈레이스를 하는데 자, 보시면 EH2O2가 과산화수소인데 얘가 EH2O와 O2로 이렇게 분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산소로 이렇게 분해돼야 되는데 과산화수소가 해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간에서 생간에서는 잘 되고 삶은 간에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간이 익으면 단백질이 변형이 일어나서 기능을 할 수 없어요. 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기억. 간에 들어오는 효소의 작용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온도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삶은 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니은.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산소가 발생한다. 맞지요? 산소가 발생하고. 여기서 이렇게 산소가 발생합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자, 이렇게 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자, 니은 맞았고, 디귿. 간에는 사산화수소의 분해를 촉진하는 효소가 들어있다. 이 효소가 뭐냐? 그 유명한 카탈레이스입니다. 카탈레이스. 자, 분해 효소입니다. 카탈레이스 분해 효소고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때문에 5번이 되겠고요. 자, 14번을 보시면 그림은 세포 유전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가 전사고 나가 번역이니까 보세요. 가 과정에선 DNA 염기설의 상부적 염기를 가진 RNA가 합성된다. 즉 아까 그림에 그리다시피
DNA에 있는 정보를 RNA로 할 때 염기가 T는 A, A는 U, C는 G, G는 C 이렇게 결합하는 걸 상부적인 염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억 맞았고, 나에서 유전 정보는 단백질로 준다. 맞죠? 여기서 단백질 된 거 맞고, 가와 가도 모두 핵 속에서 전사는 핵이고 나는 리보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객관식을 좀 마무리 지어하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을 보시면 산화반응의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쓰지 않겠습니다. 산화반응 일부러 쓰지 않았는데요. 산화반응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산화반응의 조건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산화반응의 조건 쓸까요? 자, 첫 번째 산소 어둠일까요? 이들일까요? 어둠이죠. 자, 수소 일름 전자 이름입니다. 그러면 환원 반응의 조건은 무조건 반대예요. 무조건 반대입니다. 자, 환원 반응 조건은 뭐냐? 산소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수소는 당연히 반대니까 어둠이고, 자, 전자는 잃었으니까 얻어야겠죠. 여기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 주관식이니까 어떻게 날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산화 반응의 조건이고 환원 반응의 조건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광합성의 화학식은 중요한데요. 광합성 화학식을 제가 같이 한번 적어 볼게요.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자,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빛 에너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부러 자 세포호흡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되냐?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뭐가 나왔다? 에너지. 이게 뭐 우리가 이제 가면 ATP라고 하는 걸 배울 거고요. 자, 보세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영양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와 물. 자, 그러면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식물이 광합성해서 식물도 쓰지만 이거를 누가 먹냐면 동물이 먹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는 식물이 만든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어요. 그래서 식물은 이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해서 만든 걸 우리 동물들도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초식동물은 풀을 통해서, 육식동물은 고기를 통해서 얻는데,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이 에너지를 얻습니다. 잘 보시면 얘랑 얘는 역반응이에요. 역반응이라는 건 뭐냐? 거꾸로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요걸 고수나 요로, 요걸 요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합성과 세포분 화학식이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1, 고2, 고3 내내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주관식은요. 객관식은 16문제고 주관식은 죄송해요. 4문제입니다. 주관식은 4문제예요. 자, 그렇게 총 4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프린트물이랑 프린트만 잘 보시면 이 시험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 있지만 이번 주 내내 시험 공부를 준비를 잘 하셔서 다음 주에는 시험 결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